100명 중에 한 2명 내지 3명 정도만 전반고리관 이석증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이석증 중에서는 되게 드문 타입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석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 이렇게 밑으로 굴러 나오고 있죠. 전반고리관 이석증은 스스로 치료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 또 이석증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석증 중에서 조금 드문 타입이에요. 전반고리관 이석증 혹은 상반고리관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석증은 여기 귀 안쪽에 전정기관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반고리관 이제 포함된 전정기관에 생긴 문제예요. 전정기관은 내 속에는 반고리관이 있는데 옆에 하나, 앞에 하나, 그리고 뒤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을 수평 반고리관 혹은 측 반고리관이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것을 후반고리관, 그리고 요 앞쪽 위에 있는 것을 전반고리관 혹은 상반고리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상반고리관에 생긴 이석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또 다른 모형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른쪽 전정기관 모형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안쪽에 이제 이석기관이라는 곳에서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여기 반고리관에 들어가는 게 이석증이죠. 그리고 이쪽 들어가는 곳은 이제 입구 출구가 있고 막혀 있는 곳이 있는데, 전반고리관의 입구 출구는 여기에요. 이쪽. 그래서 안에 있는 이석이 이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누워 있을 때는 좀 잘 들어가긴 하는데, 누워 있을 때 여기 들어가더라도 일어나는 순간엔 이게 쑥 빠지겠죠. 그래서 전반고리관 이석증은 스스로 치료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석증 전체 환자의 약 2%, 100명 중에 한 2명 내지 3명 정도만 전반고리관 이석증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이석증 중에서는 되게 드문 타입입니다. 전반고리관 이석증은 어떻게 진단하냐? 지난번에 알려드린 후반고리관 이석증이랑 방법이 똑같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45도로 돌린 다음에 뒤로 머리가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이제 눈떨림을 관찰하면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고리관 이석증은 이렇게 해서 뒤로 누웠을 때 눈동자가 밑으로, 코 쪽으로, 눈 아래쪽으로 떨리는 안진이 생기는 경우에 전반고리관 이석증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밑으로 뛰는 하향 안진의 경우에는 전반고리관 이석증일 수도 있지만,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뇌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안구의 떨림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아래로 떨리는 하향 안진입니다. 누웠을 때 하향 안진, 아래로 튀는 안진이 있으면 뇌 질환을 의심을 해서 뇌 CT나 MRI, 특히 MRI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석증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하향 안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MRI를 찍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고령, 나이가 있거나 다른 뇌졸중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석증 치료했는데 잘 안 낫는 경우에는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다른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석증 교정 치료를 해볼 수 있겠죠. 전반고리관 이석증은 혼자서는 진단을 못해요. 후반고리관 이석증이랑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혼자서는 진단을 못하고, 병원에 방문해서 제대로 된 검사, 비디오 안진 검사, 프렌젤 검사를 해서 진단받은 분들만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치료해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미리 영상 촬영을 해놨는데, 첫 번째 방법이 쉬워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첫 번째 방법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까지 시도를 해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야코비노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야코비노라는 사람이 처음 발표해서 그런 방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야코비노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여기서 이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석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뒤로 머리가 젖혀지게 완전히 눕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석 부스러기들이 요 밑으로 가라앉겠죠.
약 30초 정도 누워 있으면 실제 이석은 여기 모형의 이 부스러기들보다 더 무거워서 빨리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30초 후에 머리를 턱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들어줍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석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 이렇게 밑으로 굴러 나오고 있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일어나 주면 원래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야코비노 방법입니다. 야코비노 방법 영상 제가 촬영해 둔 것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교육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침대 끝이랑 거리를 약간 두고 앉아서 뒤로 누웠을 때 머리가 뒤로 살짝 젖혀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계산해서 자리에 앉아주고, 이 상태에서 정면을 본 상태에서 뒤로 빨리 눕습니다. 누워볼게요. 뒤로 누웠을 때는 지금처럼 머리가 뒤로 약 30도에서 45도 사이로 젖혀지게 눕습니다. 이 자세에서 30초 정도 누워 계세요. 30초가 지나면 이제 머리를 들어주는데 완전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턱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머리만 들어줍니다. 혼자서 할 때는 목이 좀 아플 수 있어서 주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턱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들어준 다음에 30초 정도 자리에 가만히 고개를 들고 계세요. 30초가 지나면 이제 자리에 완전히 일어나서 앉아 주시면 됩니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방구리관 혹은 전 방구리관 이석증 치료가 끝이 난 것입니다. 야코비노 방법은 왼쪽 오른쪽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 상관없이 하시면 되고 하루에 3번, 4번, 5번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치료하고 나서는 가능하면 2시간 정도는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라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복잡해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도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라코 방법을 제일 우선으로 쓰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라코 방법에 대한 그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왼쪽 오른쪽 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 그 방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첫 번째 방법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첫 번째 방법이 잘 치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먼저 오른쪽 전방구리관 이석증 치료를 알려드릴게요. 자리에 먼저 눕습니다. 오른쪽 전방구리관 이석증일 때 왼쪽으로 이제 회전을 해주면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왼쪽으로 고개를 90도 돌려줍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30초 정도 가만히 누워 계세요. 30초가 이제 지나고 나면 여기서 바닥을 어슷하게 보는 방향으로 머리를 45도 돌려주게 됩니다. 이 상태로 역시 30초간 계셨다가 이번에도 왼쪽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줄 건데, 이번에는 완전히 돌아서 180도를 돌려주게 됩니다. 머리만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먼저 몸을 돌린 다음에 머리를 돌려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머리를 180도 돌려줬기 때문에 시선 방향은 천장이나 오른쪽 벽이 아니라 그 사이를 보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 역시 30초 정도 자리에 계셔줍니다. 30초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천장 쪽으로 고개를 돌려주면 됩니다. 역시 이 자세에서도 30초 정도 자리에 계셔주세요. 머리를 고정하고 있다가 30초가 지났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 전방구리관 이석증 치료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전방골이관 이석증 치료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리에 누워주세요. 똑바로 누워서 30초 있다가 이제 왼쪽 전방골이관 이석증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줄 겁니다. 오른쪽 90도 고개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30초 정도 가만히 계셔주세요. 30초가 지났다면 오른쪽으로 45도 고개를 돌려줄 거예요. 어슷하게 바닥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겠죠. 역시 이 자세에서 30초 정도 가만히 계세요. 30초 후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180도 머리를 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를 보고 있다가 이제 왼쪽 위를 보게 되는 자세가 되겠죠. 머리만 돌릴 수는 없으니까 몸을 먼저 돌려주고 머리를 돌려주게 됩니다. (180도로) 돌렸으니까 머리의 위치는 정면 그리고 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보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역시 30초 정도 머리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30초 후에 천장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30초가 되었다면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 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앞쪽 방골이관, 오른쪽 전방골이관 이석증 치료가 끝난 것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첫 번째 야코비노 방법보다 조금 복잡하죠. 두 방법 다 사실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더 간편한 야코비노 방법을 선호하고 이걸로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전방골이관 혹은 삼방골이관 이석증은 이제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일은 많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가끔 댓글로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전방골이관 이석증 치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셔서 오늘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오늘 영상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지럼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